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기대가 가득했던 잭슨홀 컨퍼런스 날이죠. 한 줄 평을 하자면 역시 강세장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하락했는데 무슨 강세장이냐고요? 네, 만약 약세장이었으면 오늘 나스닥 최소 2%, 마이너스 2%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강세장이 특징, 변동성이 요란해도 한 방에 부러지진 않는다 이거죠. 파웰 스피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지만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델타원이 글로벌 마켓 리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잭슨홀 미팅 이야기해보죠. 잭슨홀 미팅 전에 아시아 증시에서 코스피만 유난히 약했고 그런 가운데도 미국 지수 선물은 그닥 강하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가 시작하면서 지수가 제법 하락을 했죠. 그런데도 변동성이 증가하지 않고 또 미국 선물도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시장 본장 1시간 전부터 솔솔 올라왔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다 한국 시간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청취자분들이 시간을 헷갈려 한다고 하셔서 앞으로는 모두 한국 시간 기준 HTS 한국어에 나오는 시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미국 2분기 GDP 수정치가 나왔는데 나쁘긴 했지만 컨센서스보다는 나왔어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00만 건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런데 시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이어서 10시 정각에 잭슨홀 미팅이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기 시작했고 이 파웰의 스피치 타임인 10시 10분에 파웰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경제가 바뀌는데 나도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이 물가 목표를 2%로 못 박아놨는데 앞으로는 2%가 아니라 평균 2%, 영어로는 Average Inflation Target.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금 원하는 거는 물가 2% 이상 올라가는 거 용인할 거냐 말 거냐 그거죠. 그래서 2%보다도 물가가 초과해도 내가 간섭 안 하겠다. 다시 내려와도 간섭 안 할게. 내가 좀 유연하게 대응할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이 회복돼도 인플레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 그래 인정할게.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급격하게 좋아진다고 해서 금리 인상 같은 거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더 간단하게 말하면 앞으로 오랫동안 금리 인상 안 할게. 파티 계속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선물 시장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파웰이 연설을 한 게 본장 시작 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컴퓨터들이 이 파웰이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냥 알고리즘으로 반응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수 선물, 다우 TG, S&P TG, 다만 나스닥은 초반엔 좀 튀었다가 본장 시작하기 5분 전부터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고 다른 것들이 이제 좀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내려왔죠. 그런데 어쨌든 증시는 기본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못 갔던 금융주들이 좀 달릴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래서 금융주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늘 금융주가 올랐다는 거는 못 갔던 게 올라온 거지 금융주가 강하게 서프라이즈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통화시장도 난리 났죠. 오랫동안 금리 인상 안 한다는데 달러 약세 아니야? 하면서 유로 튀고 엔 튀고 아주 난리 부르셨습니다. 골드도 튀고 실버도 튀고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 본장 시작 전에 이 선물 시장이 전자거래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연설을 할 때 그 키워드에 따라서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일단 닥치고 매수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본장 시작하기 전에 이 Q&A 시간이 시작됐는데 본장 시작하고 나서 시장 참여자들이 뭐야 이거 다 우리 예상대로잖아. 특별히 대단한 뭔가를 내놓은 게 아니잖아. 뭐야 실망이야 하면서 올라와 있던 유로, 엔, 골드, 방금 달렸던 종목들 죄다 매도를 해댑니다. 그래서 이 전자거래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또 내려가는데 또 거침없이 내려가죠. 스탑로스 막 나오면서요. 그래서 엔은 거진 종가 저가, 그리고 유로도 한참 밀렸다가 그나마 보합으로 마감했고 실버나 골드 이런 건 다 종가 저가로 밀어버렸습니다. 참 폭폭한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정직한 시장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있다보다는 미국 증시는 탐욕에 가득 차 있고
그게 아니라 좀 더 냉정하게 보는 시장이 있었다는 것.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파월은 금리 인상 한동안 없을 거라 했지만 요즘 채권 시장 속성이 어떤 거냐면 먼저 시장이 미리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만큼 갔잖아. 너 정책 좀 내놔. 안 내놓으면 알지? 더 괴롭힐게 하는 식이죠. 그래서 이 정책이 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프라이즈를 딱 나오면 알았어 도로 하고 감아버리죠. 근데 생각했던 수준 딱 오를같이 이 정도만 나오면 어떤 거냐면 이 정도야? 뭐야 더 괴롭혀줄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채권 시장이 그동안 한동안의 이 금리 상단선이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두려움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파월이 발언을 하고 뜨거워했다가 연설 다 끝나고 보니까 에이 뭐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알았어 금리 상단선 밀어버릴게 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아래로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일 민감하게 채권 시장이 종가 저가로 밀었죠. 그리고 금, 은, 통화 시장들 다 올라갔던 거 다 도루묵쳤습니다. 아무튼 이 잭슨홀 연설을 정리하면 파월은 시장이 요구하는 양만큼이 발언만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서프라이즈라 여기지 않고 좀 더 파웰을 괴롭히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탐욕이 가득한 미국 증시는 뭐 안 한 건 안 했죠. 왜 아직 들어올 돈 많아 나 아직 주식 못 샀어 한 쪽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주 반등한 거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안도랠리 정도고 그동안 너무 못 갔어요. 그래서 좀 오른 겁니다. 그래서 파웰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 힘들고요. 굴뚝도 좀 올라왔죠. 그런데 그래서 다우만 강세였고 나머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테슬라가 툭 드러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틱톡 관련 이슈가 있어서 그 두 개는 올랐는데 나머지들은 어제 올라온 것들 많이 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굉장히 강세장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왜 시장이 통화시장에 비해서 증시가 강세장이고 미쳐있는 시장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미국 증시 시작 전에 이 파웰 연설과 함께 지수가 솟구칠 때 변동성 지수가 얼마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파웰 이벤트가 나오고 시장이 안도를 하면 변동성이 쭉쭉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변동성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막 밀리려고 해도 계속 S&P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방어하니까 또 변동성이 빠지질 않았어요. 사실 이 플러스권에서 S&P 지수가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고가를 돌파하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 유럽 증시 한참 밀렸어요. 못 올라요, 계속.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S&P 지수가 고가를 막 다시 돌파하려고 하다 거기서 꺾입니다. 그럴 때 변동성이 빠르게 튀죠. 그래서 변동성이 직전 고가를 돌파할 때가 1시 10분이에요. 그렇게 변동성이 고가를 돌파한다 그러면 지수가 상식적으로는 일중 저가를 돌파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아직도 한참 플러스권이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변동성이 폭발을 하면서 지수를 어거지로 끌고 내려갑니다. 이런 게 그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변동성 계속 사면서 지수 쇼 치는 거 그런 건데 그거를 계속 현물 매수세가 방어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S&P 지수가 위로는 0.52포인트 플러스 0.52% 그리고 아래로는 0.44 마이너스 0.44를 기록을 했는데 이 고점 대비 채 1%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고리즘 매도가 계속 지수를 패니까 결국엔 밀립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매수하면서 지수 매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변동성이 29.4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거의 12%를 당겼습니다. 이 변동성이 29.4포인트라고 하면 S&P 지수는 최소 1.6에서 2.2% 정도 떨어져야 아니면 최소한 고가 대비 그만큼 밀려야 정상인데 이 나스닥도 그러면 당연히 한 2% 이상 흐름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어제 S&P 3468 그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가 변동성의 기점이다 라고 했죠. 이 자리 내려올 때 변동성 지수가 전일보다 더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를 봐야 되는데 웬걸 3468 살짝 깰 때 변동성은 이미 한참 위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참 아래로 내려가면 S&P가 3450까지 내려와야 정상인데 변동성이 오버하는 거에 비해서 현물 매수세가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장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지지선 3468선에서 반등을 하면서 그냥 위로 들어오려고 그랬습니다. 반등도 굉장히 강했고 다시 내려올 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또 빠르게 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수와
지수는 다우와 S&P가 플러스 마감하고 나스닥은 약보합 마감을 했지만 저 정도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S&P가 결국엔 플러스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전일 비 또 3.4% 올라서 이틀째 변동성 상승이 나왔죠. 참 묘한 현상이죠. 변동성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도 지수가 계속 오른다? 이게 바로 버블 시장 특징입니다. 어쨌든 되게 애매한 위치로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달러는 강보합으로 끝났지만 과연 앞으로도 달러가 강세가 이어질까? 잘세 모르겠죠. 그리고 글로벌 장기 채권들은 다 아래로 부러져 버렸습니다. 30년물 다시 저가를 찍고 있죠. 그래서 기존 논리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면 주식은 계속 달릴 수 있다라는 건데, 글쎄 채권 시장 그렇게 반응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아까 한 저금리 기조에서 주식 강세라는 말이 헛소리가 될 수 있다는 신호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강세장이라 주가 지수는 빠지지 않았지만 그림상으로는 이거 뭐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게 계속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나머지 시장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 농산물은 계속 달려서 주봉 종가 고가를 멋지게 완성시킬 준비를 했죠. 저는 오늘 소백 옵션을 적당히 실현했는데 사실은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이 월말인지라 진짜 폭등은 다음 이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리를 했고요. 기름은 허리케인 로라가 열대성 저기압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냥 다시 밀려버렸고요. 투기꾼들이 좋아하는 천연가스 아주 멋지게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절대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만 강하다고 했죠? 유럽 증시는 죄다 밀려서 끝났어요. 유럽 본장 마감 후에 S&P와 다우가 계속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수 선물들 제대로 반등 못했고 니케이 225 미국 니케이 선물들 다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페소화도 밀렸고요. EM도 약간 하락하고 결국에는 결론 얘기하면 미국 증시는 미쳐있다. 그래서 아직은 주변을 보지 않고 노래 가사 있죠. 이거 앞만 바라바라봐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 환경들 분명히 리스크 온이 아니라는 거 신경 써야겠죠. 언제든지 열차에서 내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내일 투자 잘 하시고요. 내일 주말이니까 내일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